유튜브 이렇게 나간다고 하니까 주변에서도 저한테 이제 이것 좀 궁금하다고 했던 거고, 그리고 항상 이제 학부모님들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CMS랑 황소, 이제 거기 뭐 레벨 테스트 받는데 이제 가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많이 하고 있고, 초등 교육의 전문가일 뿐이지 전체 수학 교육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긴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저는 그런 수학적으로 재능 있고 혹시 과거 영재고 생각하시면은 아직까지 시간이 있고 하니까 다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되게 평소 교육과정 되게 빡세잖아요. 되게 힘들 수 있다. 그건 이제 알고 한번 하시라고는 말씀드리는데 그게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조언을 해드려야 될지. 제가 막 수학 전문가는 아니니까. 황소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다니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병행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황소 다니면서 저희 학원 병행하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제 후배들 자녀들 중에서 황소 수학을 보내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좀 이것저것 많이 들어서 대충 시스템은 아는데 일단 황소는 제가 지향하는 바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수업을 합니다. 방식 자체는 굉장히 지지하는 편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세부적인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세부적인 것들은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강의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학원이다 보니까 심한 내용을 프랜차이즈로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는 대표 원장, 본원에서 이제 원장님이 수업을 해주면 그 강의를 듣고 선생님들이 따라서 수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심화 강의를. 그러니까 선생님 자체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강의를 자기가 숙지하고 그 강의대로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어렵잖아요, 문제가. 선생님들도 잘 많이 못 풀어주겠죠. 프랜차이즈니까, 그것도 분원이니까. 직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비용을 받고 분원을 내주고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질문을 애들이 하면 못 받아주거든요.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래서 질문을 안 받아줘요, 선생님들이. 그럼 어떻게 받아주냐 봤더니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알바 선생님들이 그 해설지를 읽어주는 방식으로 그 질문을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설지를 애들이 질문하면 뭐 힌트 1번, 뭐 힌트 2번 이렇게 그걸 매뉴얼화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 질문하면 매뉴얼화 된 거를 가지고 1번을 읽어주고 뭐 또 질문 두 번째 오면 두 번째 힌트 2번 읽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힌트를 주는 선생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는데 매뉴얼만 보고 읽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어떤 학원은 어, 그렇게 힌트 주는 선생님이 좀 수학을 잘하는 학원도 있는 것 같고 어떤 학원은 그냥 알바를 뽑아서 그냥 읽어주게 시키는 학원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체적인 그 방향성이나 그런 거는 제가 지향하는 거랑 굉장히 맞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혼자 오랫동안 고민하게 하고 이게 이제 강사의 능력이 있어야 돼, 심화까지 되려면. 근데 강사의 능력이 있는 프랜차이즈를 만들기 힘들다 보니까 그런 식의 방법들을 좀 이용을 하는 것 같아서 레벨 테스트 같은 거 보면 그 풀이도 안 해주잖아요. 애들이 궁금하면 예를 들면 과외를 따로 하는 애들도 많고 아니면 저희 학원에 다니는 어떤 애들 같은 경우는 거기 다니면서 또 저희 학원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그러거든요. 이건 시험 본 건데 학원에서 이제 설명을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고 학습량이 너무 과도하게 많죠. 황소와 같은 그런 지향점을 가지면서 학습량이 좀 적은 데도 있어요. 그런 데를 보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잘 살아남는 애들도 있는데 부작용으로 되게 힘들어하는 애들도 꽤 있거든요. 거기 다녔다가 그 힘들어서 이제 온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대치 막 그런데 탑반까지 있다가 아예 지쳐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애도 있고 제가 주변에서 본 것만 해도 수학을 잘하는 애들인데 거기서 이제 한번 밑에 반 떨어지거나 막 그러면 애들이 되게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수능 1등급은 받을 수 있는 수준인데도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장점하고 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살피되 저는 그런 지향점들 스스로 고민하고 푸는 것들은 굉장히 지지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황소 시스템을 갖추되 그거보다 좀 더 빡세지 않게 그런 형태로 운영해주고 좀 더 친절하게 선생님들이 실력이 정말 있어가지고 애들 모르면 힌트도 직접 본인이 문제 파악해서 주고 그런 학원들 보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CMS는 수업 구조 자체를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후배들이 거기 학원에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CMS도. 기본적으로 사고력 수학이잖아요. 저는 사고력 수학을 굉장히 지지하는 편이기 때문에 사고력 수학의 형태고 토론식, 논술식 그런 수업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정도 지나면 거기서도 교과 수학을 조금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 나중에 가면 이제 영재고 그 가래들은 뽑아서 좀 수업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는 주일에 또 수업이잖아요. 빡세지 않고 그래서 저는 뭐 만약에 사고력 수학 한다면 미치학이나 초등 1, 2학년 저학년 때는 팩토나 그런 거 좀 흥미 위주로 했다가
얘가 좀 재미 붙이고 뭐 그런다 그러면 3, 4학년 때부터 CMS 보내는 것도 왜냐면 교과 수학 하면서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질문. 최상위 심화를 꼭 해야 되느냐? 중학교로 가면 중학교 때도 똑같이 중학교 심화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똑같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면 고등학교에서도 심화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고등학교는 내신을 따야 되니까 심화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심화를 안 하면 이제 애들이 못 푸니까. 자, 초등학교 최상위 정도는 중학교 난이도로 치면 중학교 교재에서 보통 한 1품 정도랑 좀 비슷해요. 1품. 1품 정도 교재고 초등학교 최상위 S가 중학교 센수학 정도? 그 정도 난이도. 근데 초등학교 최상위를 풀어야 되느냐 마느냐보다는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고민해서 푸는 경험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일단은 그게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 초등학교 심화를 안 해도 중학교 심화를 좀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특히 문해력이 좋은 애들. 독서 많이 하거나 문해력이 좋은 애들은 중학교, 뭐 고등학교 갔을 때 그렇게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은 대부분은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초등학교 때 풀었던 그 교재 난이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최상위까지 그래도 한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 블랙라벨이나 그런 부분을 도전할 수 있는 어떤 힘들이 생기고 중학교 때 블랙라벨 정도 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 기본 정석, 실력 정석 도전할 수 있는 힘들이 보통 생기거든요.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기본 정석 연습 문제도 못 풀어요, 아이들이. 혼자서 스스로 풀려고 하면. 그래서 초등학교 때가 제일 시간이 많고 지금 이제 중학교 과정 들어가고 고등학교 과정 들어가면 애들이 점점 바빠가지고 한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하게 시킬 여유가 점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과정부터는 워낙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 부분적 심화라 그래서 좀 중요하지 않은 학기는 개념하고 유형만 하고 넘어가고 좀 중요한 학기는 심화까지 시키거든요. 모든 학기를 심화를 시키면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애들 나름 이제 선행도 또 나가야 되니까 고등학교 선행도 좀 해야 고등학교는 변수가 워낙 많잖아요. 학교에서 이것저것 시켜서 진도를 못 나갈 수도 있고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 있게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가줘야 학교 내신 대비나 그런 거 수행평가 뭐 이것저것 활동하는 거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학교는 골라서 나갑니다. 중학교만 해도 좀 시간이 부족한 아이들은 골라서 나가는데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되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매 학기 심화를 이렇게 할 여유가 좀 있어요. 문제집 양만 좀 줄이면.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하고 최상위는 선행 개념이 좀 있죠. 그래서 선행 개념이 앞에 좀 설명이 돼요. 앞에 설명이 되고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연습들이 좀 돼 있죠. 그래서 저는 너무 쓸데없는 문제들은 다 빼버리고 이것만 풀라고 시키는 경우도 있고 못한 아이들은 최상위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잘한 아이들은 다 풀리고 근데 이제 중학교 심화교재 A급 수학 가도 고등학교 선행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집 만들기 힘들어요. 심화 문제를 교육 과정이 있는 것만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최상위 S를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최상위 S는 약간 현행 개념 위주로만 많이 만들었거든요. 아니면 이제 좀 제가 추천하는 책 중에 제가 쓴 열려라 심화라는 책이 있는데 최상위에서 그렇게 선행 개념 들어간 거 좀 빼고 문제집 양을 좀 막 줄여서 최상위 학습 양이 한 4분의 1 정도로 양을 좀 줄여서 심화만 맛보기로 그냥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한두 문제는 연습시키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제 책도 있고 그런 경험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심화를 안 해도 중등심화 하는 애들도 있고 중등심화 안 해도 고등심화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 능력이 좀 높아요. 이런 아이들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은 제 경험상 초등학교 때 심화를 건드려 보지 않은 애들은 중학교 것도 심화하려고 그러면 못 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안 되고 그런 애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적은 문제라도 골라서 이렇게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